안녕하세요. 서울봄영상의학과 원장 성락조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의 정확한 진단과 중재적 치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지정맥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가급적 답해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지정맥류의 내용은 이제 하지정맥류는 왜 생기는지, 그리고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다리의 표재정맥이 3mm 이상으로 꼬불꼬불 늘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할 때 류는 이렇게 혹을 뜻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정계정맥류 할 때 그거는 이제 정계정맥 그 고환 주변에 정맥이 늘어난 혹처럼 늘어난 거를 정계정맥류라고 했고요. 이번에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다리, 즉 하지. 물론 이제 우리 팔을 상지라고도 하고 이제 다리를 하지라고도 하는데, 하지에 생긴 정맥의 혹 같은 것들, 이거를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보통 지금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의 다리에 이렇게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막 이렇게 지렁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긴 이런 정맥이 늘어난 것 자체를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 자체가 뭐 질환이고 그거가 보기도 싫고 뭐 증상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실제는 저 하지정맥류는 저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울트라만드님께서 3mm의 기준은 뭔가요? 라고 직경인가요? 길이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직경입니다. 원래 표재정맥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표재정맥은 원래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3mm 정도보다 그 직경이 더 늘어났을 때를 진단하는데요. 그 3mm라는 그 크기 자체는 사실 정확한 진단 기준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장한 성인 남성의 경우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3mm 이상 늘어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3mm보다 굵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혹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정맥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지정맥류가 왜 생기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릴 어떤 슬라이드에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동영상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그런 해당 업체의 그 동영상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출처가 좀 불확실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출처 문제가 된다면 추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지정맥의 원인은 정맥 판막의 기능 부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 정맥이라면 이렇게 닫히는 판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장에서 피를 다리 쪽으로 내려보내주면 그 피가 다시 이제 심장 쪽으로 올라와야겠죠. 그런데 지금 정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판막이 닫히면서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쿡 짜주면 위로 올라가고 열리면서 다시 심장이 이완할 때 이렇게 뒤로 닫혀서 피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판막이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던 피가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린 피들이 동맥에서 들어오는 피와 함께 같이 밑에 쌓이면서 이 아래쪽에 이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면 그 혈관이 늘어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미나님께서 하지정맥 배나실로 시술 받았는데 갈 때마다 주사 시술을 계속 받게 되네요. 한 방에 끝날 줄 알았는데 원래 그런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정맥의 판막이 망가져서
또는 원래 없는 분도 있습니다. 판막이 아예 무형성된 분도 있고, 그래서 판막이 기능을 못하니까 다리 끝 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피가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 아래쪽 다리 혈관의 이제 벽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혈관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팽창될 때 환자분들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혈액이 왔다 갔다만 하고 제대로 순환이 안 되죠. 이쪽 바깥쪽 걸 보시면 여기는 이제 굉장히 순환이 그래도 느리지만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이쪽 질환이 판막이 망가진 분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고 실제로는 이제 혈액순환이 굉장히 더디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혈관이 늘어나서 나타날 수 있는 원인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뭐 유전도 있고요. 직업적인 요인도 있고 임신과 고령, 비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측 부모님 모두가 그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나 딸이 한 89%에서 하지정맥류를 갖는다고 되어 있고요. 한 명이 그럴 경우에는 47% 정도를 갖는다고 해서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직업적 요인에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나 오랫동안 서 있는 직업, 그런 직업들이 뭐가 있냐면 특히 이제 백화점의 매대 판매원 분들이라든지 또 선생님들 하루 종일 이제 서서 강의하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아기집이 점점 커지면서 다리에서 위로 몸통으로 올라오는 그 혈관을 좀 누르게 되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점점 이제 하지정맥류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이가 들고 살이 찌면서 혈관벽의 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약간 드물기는 하지만 심부정맥 혈전증을 앓은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유전이라든지 나이, 직업, 자세, 임신, 그다음에 호르몬은 이제 이게 호르몬은 임신했을 때 호르몬 변화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제 폐경되시는 분들이 하지정맥류가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만이나 이 복압 상승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복압이 상승되면 압력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해지고 그래서 더 하지정맥류가 악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대개 이제 역기 드는 선수라든지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이 다리 쪽으로의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판막이 고장나고 그로 인해서 혈류량이 증가되면 이제 다리 쪽에 정맥석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이제 몸에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동맥성 고혈압인데요. 이런 이제 하지정맥류는 정맥성 고혈압입니다. 그러면 정맥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도 튀어나오고 다리도 붓고 무겁고 통증도 발생되고 또 피부 변화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솜니블님께서 밤에 발바닥이 따갑고 쥐가 잘 내리는데 하지정맥의 증상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하지정맥류가 이제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다음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도 정맥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판막이 망가져서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인 경우 이렇게 모세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적지만 늘어난 경우, 이렇게 심하게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부종이나 그다음에 궤양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밖으로 보이는 증상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리 통증이라든지 가렵다든지 차갑다든지 또 다른 뭐 밤에 쥐가 잘 나고요. 그다음에 찌릿찌릿하고 붓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가렵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무겁고 뭐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좀 피곤하다. 그다음에 발바닥이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니까 발바닥이 굉장히 차갑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발바닥 이제 거기에 이제 혈액이 이렇게 저류되니까 발바닥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리 쪽에 이제 상처가 나면
상처가 잘 낫지가 않고요. 또 상처가 나도 일반적으로는 뭐 흉터가 좀 잘 안 생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흉터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이 하지정맥류라든지 판막의 부전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영도 님도 소미불림의 말씀은 이제 하지정맥류의 증상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영도 님의 이제 질문도 사진처럼 혈관이 울퉁불퉁하진 않은데 늘 종아리가 아파서 주물러서 풀어줘야만 잠을 잘 수 있고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덩어리인 느낌인데 이런 증상도 하지정맥류에 해당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종아리에 통증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차가운 느낌 이런 경우도 하지정맥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게 꼭 하지정맥류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환도 하지정맥류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꼭 저런 경우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로 이제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취급주인님께서 질문하신 선생님 오래 걷고 밤에 다리 아픈 것도 하지정맥류인가요? 이거는 조금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오래 걷는다는 기준이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몇백 킬로미터를 걷는 것들 기준인지 아니면 이쪽 지하철역에서 저쪽 지하철역까지 가는 그런 짧은 몇 킬로미터, 몇백 미터의 수준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보다 많이 걷게 되면 다리가 붓고 힘들어지고 이런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하지정맥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취급주인님 지하철 정도로 걷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사실은 나이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아파서 이제 걷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꼭 정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동맥 때문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또 혈관 상태를 잘 파악해야만 그 통증이 정맥 때문인지 정맥류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면 어떻게 진단하는지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지정맥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금방 쉽게 진단을 하시겠죠. 환자분들도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심한 경우는 눈으로 쉽게 진단이 되고요.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가늘게 이렇게 거미막류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미줄처럼 혈관이 이렇게 눈에 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하지정맥류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하지정맥류가 아닌데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혈관 검사를 좀 해봐야만 되는데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하지 쪽에 이제 심부정맥이라고 해서 근육 사이에 저 안쪽에 있는 정맥이 있는데요. 그거는 보통 근막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파란색 이렇게 사타구니 쪽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에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쭉 내려오는 무릎 안쪽으로 해서 흐르는 이게 대표제정맥이라는 건데요. 이거랑 또 그 종아리 뒤쪽에서 이렇게 뒤꿈치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소표제정맥 두 가지 이런 표제정맥이 있습니다. 물론 가지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표제정맥에서 판막이 망가지면 혈관이 이제 역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그 역류하는 거를 확인하면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으러 그럼 어디로 가시죠? 외과도 가시고 흉부외과도 가시고 그러시죠. 외과 선생님과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개원해 계신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를 많이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눈으로 봐서 하지정맥류가 있으시네요 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시술 계획이라든지 정확한 이 하지정맥류가 이렇게 꼬불꼬불 생긴 게 왜 생겼는지를 알려면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지금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였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다가 이렇게 풀면 이 오른쪽에서 여기 다리 끝 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심장 쪽인데
갈 때는 파란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판막이 잘 닫히면 빨간색이 잘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엄청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빨간색 이렇게 갔다가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계속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런 역류하는 동안 그 계속해서 판막이 닫히지 못하고 역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하지정맥류 판막 부전이 있고 하지정맥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플러 감사를 하면 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보이는 이 부분이 역류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표제정맥에 역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하지정맥류가 생긴 겁니다라고 진단을 내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에 있는 하지정맥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발끝으로 피가 갔다가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 올라올 때에 보이는 그 중요한 혈관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시면 하늘색으로 보이는 심부정맥인데요. 요거는 이제 근육 사이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하지정맥류를 일으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타구리에서 복숭아뼈까지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대표제정맥과 소표제정맥의 이상인데요. 지금 여기 굉장히 복잡하죠. 막 이상하게 막 그 가지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이렇게 앞쪽으로 연결되고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변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해부학적 변이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이 혈관의 모양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사를 하려면 이 혈관들을 정확하게 모두 다 초음파로 검사를 해서 해야 되고요.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제정맥과 소표제정맥 이외에도 그 심부정맥과 이거 하늘색과 파란색을 연결하는 이렇게 가로로 지르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관통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허벅지에서부터 발목까지 관통정맥들도 그 판막이 있는데 그게 문제를 일으키면 역시 그 이하 부위에서 하지정맥류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정맥류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아주 구불구불하고 굉장히 굵어져 있고 그 다음에 표제정맥이 막 늘어나서 뭐 굉장히 꾸불꾸불 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고 다리는 아픈데 혈관은 튀어나와 있지 않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역류가 되거나 또 사실은 역류는 되지 않아도 다리 쪽에서 이 몸 쪽으로 피가 잘 올라오지 못하는 정맥순환 부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이제 의료용 스타킹을 신거나 운동 치료를 하거나 정맥순환 개선제 같은 거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적극적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보존적 치료에 이제 운동이 있는데요. 그럼 운동은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 사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부정맥이나 근육들 사이에 있는 그런 정맥들은 이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을 할 때 혈액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 다리를 쓰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이나 또 가만히 서 있는 상황에서는 혈액순환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혈액순환에 대한 검사를 막 진행을 할 때 서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서 검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환자분의 심부정맥이나 다른 근육 사이에 있는 정맥들의 순환 정도를 보면 하나도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서서 일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런 근육들이 수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리에 역류가 있든 없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고 다리가 붓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감, 무거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류가 없는 정도, 역류는 없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다리 쪽에 이렇게 운동을 해서 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녁 시간에 다리가 많이 아프긴 하지만 저녁 시간이 아니라 낮 동안에 일하는 동안 좀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조금 움직이시는 거를 매 2, 30분마다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계속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앉아 있을 때는 다리를 조금 올려놓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금 이제 보통 이렇게 다리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난 다리가 아프니까 운동도 하면 안 되고 가만히 집에만 있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혈액순환은 더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30분 정도씩 이렇게 걸어 다니고 산책하는, 이렇게 다리를 잡고 이렇게 좀 써줘야만 혈액순환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나는 운동도 좋아하고 헬스장에서 다리 운동 많이 하는데 그러면 더 그런 건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아까 이제 잠깐 그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헬스장에서 이렇게 뭔가 무거운 물건을 확 들어올리고 그러면 몸 전체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압력이 팔이나 목이나 아니면 다리 쪽으로 이렇게 압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리 운동을 하신다면 이게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헬스장에 이렇게 거꾸로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밀어서 올리는 다리 운동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리는. 그러면 혈액순환은 거꾸로 잘 되면서도 근육을 많이 써주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부담이 적게 되면서도 운동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포지션 체인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세를 좀 변환시켜야 되는데요.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책상 밑에다가 약간 발을 걸치거나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써서 다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지 말고 다리를 이렇게 수평이나 이런 쪽으로 좀 펴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종아리를 계속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책상 밑에서 이제 제 다리가 지금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있다면 다리를 쭉 펴고요. 계속해서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움직여 주시면 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좀 더 많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영도님께서는 지금 종아리가 아파서 누워서 폼 롤러? 이런 걸로 이제 종아리를 풀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푸는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되려면 발끝, 종아리 아래쪽 부분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더 좋겠다고 할 수가 있고요. 미나님이 하지정맥 시술 받았는데 스피닝 좋아하는데 하면 안 되나요? 어떤 시술을 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역류가 되는 판막을 다 막았다면 스피닝 하시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어떤 압력이 가해지는 문제가 두려워서 운동을 안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스피닝을 하시는 거는 배나실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역류가 되는 혈관들은 다 막으셨을 거고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스피닝 하는 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압력이 굉장히 어느 정도 강도로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스피닝 세게 하시면 다른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도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주무실 때 이렇게 다리 무릎 베개 같은 걸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적절한 무릎 베개 사진이 없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저 베개를 꼭 쓰시라는 건 아닙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고요. 이제 발끝에서 이렇게 다리 쪽으로 피가 내려올 수 있게, 주무시는 동안 내려올 수 있게 무릎 베개를 좀 사용하면 혈액순환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표재정맥에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게 교과서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하고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재정맥과 소표재정맥에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역류가 되는 혈관을 압박 스타킹으로 눌러서 역류를 막아주면 그 밑에 이제 역류에 의해서 그 혈관이 늘어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근데 보시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라고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한테 이렇게 뭐 다리 예뻐지는 그 압박 스타킹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압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홍해걸 선생님이 예전에 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해 놓은 잠깐 짧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압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달라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처방하는 압박 스타킹은 보통 한 25 헥토파스칼 정도의 압력으로 아주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쪽까지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압력이 다르게 이렇게 전달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일반 압박 스타킹이 아니라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사이즈를 재서 자기의 다리에 맞게 크기에 맞춰서 이제 이걸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 중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병풀이라고 해서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하는 이 병풀 추출물을 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뭐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여러 가지 혈관 벽에 이제 힘이라든지 아니면 투과도 같은 것들을 좋게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이게 그 유럽 학회에서 이제 추천도가 다른 건데요. 이런 질환, 이런 것보다는 뭐 이렇게 좀 위쪽에 있는 질환, 이런 약물들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거워서 걷기 힘들어요. 낮에 움직이면 괜찮고 하지정맥에 좋은 운동 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더불어스님께서 하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무거운 거는 조금 약간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는 동안에 어떤 전반적인 그 톤이 낮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고 다리가 무겁다. 그럼 혈액순환일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하지정맥에 좋은 운동은, 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근육을 이렇게 짜주는 운동인데요. 결국은 이제 산책 같은 경우,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앉아있는 동안이나 서 있는 동안 가만히 있는 자세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약 한 30분가량 앉아있는데, 이러면 저도 다리가 아프고 힘들 수 있죠. 이럴 때는 사실은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일어나서 조금 걷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책상 밑에서 다리를 이렇게 서로 교체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정강이 앞쪽이 좀 이렇게 수축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 뒤쪽에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해서 조금 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책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키킴님께서 무릎 위까지 오는 압박 스타킹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제 해부학적인 그거에서 어디에서 이 판막이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압박 스타킹을 종류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소표재정맥은 무릎 뒤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거기에 아주 뭐 적은 역류가 있고 그거와 관련된 증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무릎까지만 오는 무릎형 압박 스타킹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이 사타구니 안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대표재정맥에서 역류가 일어나는데 뭐 아직은 수술할 상황은 아니고 수술하기도 어렵다. 만약에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수술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럴 때는 이런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굉장히 그 전체를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긴 압박 스타킹을 신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죠. 이게 그냥 약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수술을 하거나 이런 치료 방법인데, 치료 방법의 종류를 좀 제가 나눠보면, 원인 혈관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 혈관을 치료하진 않지만, 그 해당 그 정맥이 늘어난 거라든지
이런 것들만 치료하는 경화제 치료나 정맥 적출술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분이 심한 하지정맥류가 있고 또 거기에 연결된 여러 가지 늘어난 혈관들이 많이 있을 때 이것들을 다 제대로 치료하려면 이 원인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과 이런 병행 치료 방법을 같이 써야만 좀 잘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 혈관 치료에는 이제 열 치료하고 비열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열 치료에는 이제 레이저로 하는 거랑 고주파로 하는 방법이 있고, 비열 치료에는 이제 베나실이라는 이거 상품명이긴 한데 생체 접착체를 사용하는 방법과 기계화학적 치료법인 이제 클라리베인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수술적 치료가 아닌, 물론 이 위에 이제 수술이 있고요. 수술적 치료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방법 정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질문 중에, 하지정맥류도 혈전 형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SKO님께서 주셨는데요. 하지정맥류가 이제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사실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그 다리에 있는 초음파로 혈액순환을 보게 되면 혈액순환이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표지정맥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신부정맥에서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아시나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데 굉장히 좁은 비행기 안에서 다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가만히 한 열 몇 시간을 있게 되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결국은 그 신부정맥에 피가 안 흐르면서 그 안 흐른 피가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굳어지는 게 이제 혈전증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혈액순환이 이제 안 되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신부정맥 혈전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그린님께서 증상 말씀하시는 발바닥이 타는 듯 아픈 것도 하지정맥류 증상인가요? 종아리도 항상 무겁고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차갑다는 표현하고 아주 뜨겁다는 표현하고 다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환자분마다 이제 좀 느끼는 것들이 좀 다르고 증상의 어떤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지정맥류의 증상일 수 있는데, 다만 사실 발바닥이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는 이 족저근막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리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족저근막염이나 다른 거하고 겹쳐진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하고 같이 좀 진찰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저녁에 이제 누우면 미세하게 저려서 불편합니다. 발목 부분의 종아리 방향 힘줄이 도드라져 버리고 다리를 올리면 좀 편해지고요. 하지정맥류 증상인가요? 오리별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보면 약간 도드라져 버리지만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라고 진단 내리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어쩌면 정맥순환에 장애가 있으면서 그로 인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김혜린님께서 하지정맥류 병원 진단마다 다르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하지정맥류가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진단을 내리기가 쉬운데, 하지정맥류는 없으면서 실제로 신부정맥이나 이런 쪽에 정맥순환이 잘 안 되는 거를 진단 내리려면 리얼타임으로 이제 초음파로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좀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께 좀 진단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구탕님께서는 매일 서서 일하는 직업인데 혈관이 다리에서 많이 보이는데 아프진 않은데 하지정맥류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조격이나 마사지를 해도 될까요? 혈관이 많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진단 내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얇고 피하의 지방층이 되게 적으면서 이제 혈관이 피부 쪽에 가까이 나와 있는 분들은 혈관이 늘어나 있지 않은데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도 눈에 보면 정상 이렇게 혈관을 보이는데 눈에 굉장히 잘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많이 보인다고 해서 하지정맥류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매일 서서 일하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드시긴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뭐 다리를 올린다든지 주무실 때 무릎 베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김사랑해요 님은 오른쪽 종아리가 왼쪽보다 두꺼워 보이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이 증상도 하지정맥으로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이제 김사랑해요님, 김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김사랑해요님께서는 이제 나이가 이제 중요한데요. 나이가 이제 굉장히 오래되고, 이게, 하지정맥류나 정맥순환 부전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은, 다리 두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다리 두께가 다르다고 해서, 이제 하지정맥류냐? 그건 아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KT 신드롬이라고 해서 좀 다른 혈관 질환 때문에 또 이제 다리가 두꺼워지고 다르고 양쪽이 다르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진료를 직접 봐야만 하지정맥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치료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되고 기초가 되는 수술적 치료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지정맥류는 대표제정맥이나 소표제정맥의 혈관이 이렇게 판막이 망가져서 늘어나고 역류가 돼서 그것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료 방법은 그러니까 판막이 망가진 혈관을 없애버리는 게 치료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흉부외과나 외과 선생님들이 주로 예전에 이제 많이 하셨던 방법인데요. 이렇게 그 혈관 대표제정맥의 입구 쪽을 이렇게 절개하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끊어내고 이쪽에 이제 스트리퍼라고 하는 쇠 줄처럼 생긴 거를 이쪽으로 이제 혈관 안으로 넣어가지고 끌어당기면 이제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뜯어내서 이쪽에 혈관을 역류가 되는 혈관을 다 없애는 이런 방법이 이제 수술적 치료고 뭐 고위 결찰술 그래서 근본 치료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100년도 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절개를 해야 되고 뜯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멍이 많이 든다든지 불편하고 압박 스타킹을 신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치료보다는 다른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게 이제 레이저 치료인데요. 이 레이저 치료도 이제 나온 거 자체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역류의 원인이 되는 혈관 안으로 이렇게 긴 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들어가서 레이저 치료니까 레이저로 혈관을 이렇게 태우고 나오는 겁니다. 레이저로 혈관을 태우면 역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리 쪽에 이제 그 밑에 달려 있는 늘어난 혈관들이 압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거죠. 증상도 없게 되고 하지만 이제 레이저다 보니까 열로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겁죠. 그러니까 피부 화상이라든지 주변에 신경 화상, 신경 손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늘어난 혈관들이 좋아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해서 이 위쪽에 있는 혈관들을 이제 태워서 없애기도 했고요. 요 늘어난 혈관들은 이렇게 이제 이따가 아까 저희가 병행 치료라고 해서 혈관들을 이렇게 적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적출술을 같이 이렇게 치료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열치료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주파가 되겠습니다. 고주파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류의 원인이 되는 대표제정맥을 따라서 관을 넣고요. 고주파로 태우는 겁니다. 아까 레이저 치료는 뭘로 태우는 거라고 그랬죠?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로 뜨겁게 해서 태우는 건데요. 이 고주파 치료는 이제 고주파로 태우는 겁니다. 이제 레이저는 특성상 이렇게 직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이 닿는 위치만 이렇게 타는 그런 좀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고주파 치료가 나온 건데, 실제로 이제 멍이 좀 덜 든다든지 출혈이 덜 된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뭐 이 회사의 제품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의 제품, 그 회사에서는 이제 신경손상이나 이런 것도 조금 적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치료 결과는 거의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와 지금 현재는 레이저 치료와 고주파 치료가 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술보다도 더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 레이저 치료와 고주파 치료는 아프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하셨는데요. 아프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레이저로 태우는 거니까 레이저나 고주파로 태우는 거니까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겠죠. 그러니까 아프지 말라고. 또 그다음에 주변에 신경이 같이 이제 정맥이랑 같이 지나는데 그 신경 손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 주변을 이제 튜머 센트라고 해서 이제 그 혈관 주변을 다 이렇게 마취제하고 물 같은 걸로 채워서 이렇게 띄워줍니다. 거리를 두게 됩니다. 태울 때 이제 옆에 있는 신경도 붙어 있으면 이제 같이 손상받으니까 이걸 띄워야 되고, 피부도 가까이 있으면 손상받을 수 있으니까 피부도 띄워야만 피부 손상, 이제 화상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취를 하는데, 마취를 다 일일이 하기 때문에 아프죠.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수면 마취 같은 거를 같이 해서 치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열 치료 같은 경우는 태우는 건데, 이제 태운다고 해서 이렇게 두 혈관 벽이 서로 이렇게 잘 달라붙지는 않기 때문에, 치료 후에 압박 스타킹을 한 4주 정도, 신어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치료가 지금은 가장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어서, 좀 지금은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을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질문은 많은데, 요 끝까지만 좀 한 다음에 다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치료가 너무 아플 테니까 아프지 않은 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베나실이라고 이제 생체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레이저로 태워서 없애거나 고주파로 태워서 없애서 역류하는 혈관을 없애주면 증상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그럼 본드를 붙이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류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 정맥에 들어가서 이렇게 본드, 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체 본드를 갖다 넣고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본드를 붙여서 역류를 없애주는 그런 치료법을 개발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최고로 이제 뭐 다 제일 좋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모든 병원에서 이걸 다 사용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게 이제 장점은 앞에 두 개 말씀드렸던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는 열 치료기 때문에 이제 화상, 신경 손상, 그다음에 압박 스타킹 또 한동안 신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비해서 이 치료 방법은 열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 손상, 화상이라든지 옆에 있는 신경 손상에 가는 그런 위험도가 떨어지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압박 스타킹을 4주간 신어야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이 시술 자체는 시술 끝나고 나면 여기다 반창고 하나 딱 붙이면 끝나는, 좀 비교적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나면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 제가 이제 표시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윗부분을 막은 건데요. 이 점밖에 안 보이죠. 한 3개월쯤 지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푸릇푸릇하고 늘어났던 혈관들이 여기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좋아진 걸 알 수 있고, 환자분은 증상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고, 이런 치료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바로 다른 일을 하러 가실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압박 스타킹도 신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본드라는 걸 넣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본드라는 게 한 15에서 20% 환자분들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제 빨갛게 이렇게 피부가 변한다든지, 그다음에 가렵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본드를 이용한 직업이 있었던 분, 도배라든지 아니면 목공 같은 거를 해서 본드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알러지 반응이 좀 세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고주파 치료술 이나 레이저 같은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이 베나실 치료도 나쁘진 않습니다. 또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이야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나실 치료는 그렇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이제 사용되는 방법인데, 기계화학적 폐쇄술입니다. 이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게 이제 비열 치료 중에 베나실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한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그런 방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끝부분에 이제 쇠구슬 같은 게 달려 있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류의 원인이 되는 그 대표제 정맥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역자로 된 이런 관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넣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장착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요 쇠구슬처럼 된 게 이렇게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회전하는 속도가 뭐 분당 수백 번 내지 수천 번의 속도로 회전을 막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서 이제 혈관이 이렇게 망가져서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레이저로 태우거나 본드로 붙이거나 하는 거와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것만으로는 잘 이렇게 딱 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그 경화제라는 걸 씁니다. 지금 보시면 주사기에 이제 경화제를 쓰는데 이것도 이제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고 열도 안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 사용되는 이 경화제의 양이 10cc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이,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길이가 한 50cm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다 이제 대표제정맥이 다 망가지고 소표제정맥이 다 망가진 분들은 이 치료로 다 한꺼번에 치료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경화제만 사용하고 본드 같은 걸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없고 피부 화상이라든지 신경 손상이 없다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인터벤션, 시술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까 제가 병행해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병행 치료법은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 늘어나 있는 혈관 중에 이제 원인 혈관을 막아도 잘 이제 줄어들지 않는 혈관들은 이렇게 정맥적 추술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바늘같이 이렇게 바늘 같은 구멍을 내서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당겨서 밖으로 빼내서 이제 결국 늘어나는 혈관을 꺼내는 거고요. 또 이렇게 경화제를 써가지고 경화제라는 게 아까 이제 그 기계적 정맥 폐쇄술에서 사용했던 그런 경화제랑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혈관 내피세포를 망가뜨려서 결국은 이제 혈관을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저기 어느 분이 면도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좀 소용이 많이 나서 최근에 저도 레이저 제모를 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서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예방법인데요. 결국은 이제 물론 예방법이면서 치료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늘어나고 역류가 심한 환자분들은 이런 예방법이나 운동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을 선택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수술과 뭐 열치료와 비열치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병행 치료할 수 있는 경화법이나 이제 정맥적 추술을 같이 이렇게 받으셔야만 좋고요. 그렇지 않고 혈액순환이 조금 안 되고 약간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예방법을 쓰면 조금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지 말고 꾸준히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일어났다 앉았다가 계속 하시고 이제 비행기나 기차나 이런 거 장시간 타실 때는 중간중간 한 30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씩 걷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끼는 이제 스키니진 같은 걸 입으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피를 제한을 주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서 그런 옷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입고 싶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앉아 계실 때 이제 다리를 꼬는 순간 이게 다리 이쪽 그 표재정맥이나 여러 가지 정맥들이 눌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이힐을 신으면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키게 되는데 그럼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하이힐을 신은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혈액순환은 잘 안 되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루에 1시간씩 산책하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에 버스 타고 퇴근하시거나 이럴 때 한 정거장 뒤에서 내리셔서 걸어가시는 거. 또 이제 주차장은 최대한 멀리, 그 다음에 지하철역은 한 정거장 전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3-4번 30분 이상 다리를 심장 높이 이상 들어 올린다.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저녁에 자기 전에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피가 이 다리 끝에서 이 심장 쪽으로 이렇게 잘 흘러내리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짜고 달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적게 섭취한다. 이거와 체중을 줄인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일맥상통하는데요.
몸에 이제 수분이 많게 되고 부종이 이제 그런 짠 음식을 먹으면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와서 부종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고 이런 좀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다는 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메디케이션에 이제 고전적으로 쓰이던 그런 치료 방법들이 사실은 예전에 이제 약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홀스넛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너트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먹거나 그런 것들을 먹는다는 그런 이제 민간요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고, 최근에 이제 코엔자임 Q10이나 이런 멀티비타민 같은 것들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이제 시작되거나 시작되지 않을, 또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좀 장시간 서서 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미리 착용하면 혈관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판막이 망가지고 하는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러면 질문에 답을 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서둘러야만 할 것 같고요. 정혜리님, 오기로 수술 받으셨고, 아버지가 수술 받으셨고, 저도 수족냉증이라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초록색 혈관도 비치고요. 근데 이제,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는데, 다리가 아프고 다리 꿀렁거리는데, 그것도 하지정맥류랑 연관이 있나요? 옆으로 누워 자는 쪽 다리가 초록빛이에요. 이게, 누워 자는데 그쪽이 초록빛이다. 초록빛이면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혈관이 초록빛인 것과 다리가 초록빛인 건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초록빛, 그러니까 눌리는 쪽에 아래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수족냉증이나 이렇게 다리가 아픈 것들이, 이제 동맥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맥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처 병원에 가셔서 영상의학과나 아니면 인터벤션 시술하는 병원에 가셔서 이런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오영도님께서는 혈전이 있어서 사타구니까지는 압박 스타킹을 신으라고 신고 있는데 너무 아파서 그러셨더니 폐동맥이 막혀서 폐색전증을 수술을 했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심부전맥 혈전증이 있거나 다리에 혈전이 있으면 이게 항상 폐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꼭 약을 처방받으시고 압박 스타킹을 꼭 신으셔야 되고요.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가셨다는 걸 보면 그 다리에 있는 혈전이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폐 쪽으로. 근데 이제 폐색전증 수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괜찮아지셨다면 다행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어 다리 쪽에 혈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폐로 날아갔다. 그러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폐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거의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혈전이 이제 다리 쪽에 있다고 판단을 받으셨거나 그러면 압박 스타킹도 신고 약도 먹고 병원에 가서 꼭 이렇게 주의 깊은 면밀한 관찰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앉아있을 때 복압이 높아져서 하지정맥류가 생긴다는데, 앉아있을 때 복압이 많이 상승하나요? 앉아있을 때 사실 복압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앉아있지만 제 배는 좀 힘을 많이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사실은 이런 복압보다는 이 올라가는 혈관이 이제 다리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허벅지에서 한번 꺾이고 그러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눌리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복압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수님께서 하지정맥 검사는 대학병원급으로 가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물론 저희 병원에 오시면 되긴 하지만, 지난번에 어느 분께서 저한테 서울보험 영상의학과라 서울인 줄 알았는데 대전이라고 속았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대전에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근처에 하지정맥류를 검사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병원으로 가셔도 되고, 또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고 계시는 이 흉부외과나 일반외과로 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그 초음파 검사는 영상의학과 의사, 또 저도 이제 그렇고 영상의학과 의사가 초음파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영상의학과 병원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인터벤션을 가능한 병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잘 할 수가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L님께서 오래 앉아 다리가 많이 부은 느낌이 들 때 지압이나 마사지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리 쪽으로 이제 피가 많이 고이고 그런 것들이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압력을 통해서, 근데 이제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지압을 비교해 보면 사실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가 어렵거나 이러실 때는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 손의 힘으로, 그다음에 아니면 그 롤러의 힘으로 이제 피를 조금 짜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환자분 다리가 좀 편해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일 경우 마사지나 온찜질, 족욕 같은 것 안 될 것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사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족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따뜻한 물에 이제 족욕을 했을 때 혈관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다리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크게 관계는 없다고 오히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배나실 시술 받았는데 갈 때마다 주사 시술을 받게 되네요. 한 방에 끝날 줄 알았는데 원래 그런가요? 그랬는데요. 이제 배나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제정맥이나 소표제정맥을 막는 시술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달려있는 아마 그 하지정맥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줄어들고 괜찮아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사 시술을 계속 받는다는 걸 보면 그거와 관련 없이 관통정맥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역류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배나실을 받고 나서도 추가적인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이제 크기가 잘 안 줄어드는 것들은 이제 경화제 치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발등까지 덮는 스타킹과 발목까지 오는 스타킹 무엇을 사용하는 게 좋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압력이 대표제정맥에서 영향이 가는 경우는 이렇게 발등을 싸는 정맥까지 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발등을 덮는 게 환자분한테 훨씬 더 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까지만 오는 스타킹은 이제 발등 쪽에 압력이 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발등 쪽이 더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상황에 맞춰서 어떤 혈관에 역류가 있고 어떤 혈관이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압박 스타킹을 이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시면 그냥 의료기상사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사실 수가 있고 1년에 2번까지는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뭐 한 10만 원 이렇게 가는 것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처방받은 의료용 스타킹을 이제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제 아까 구탕님이신가요? 스키니진하고 압박 스타킹하고 둘 다 쪼일 텐데 무슨 차이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전에 홍 박사님 이제 그런 의료용 스타킹을 왜 신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답인데요. 이게 압박이 종류가 다릅니다. 스키니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아리 쪽보다는 이 허벅지 쪽을 꽉 눌러주는 이 힘이 더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올라오기는 굉장히 힘들게 됐죠. 근데 오히려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는 발목 쪽에서 꽉 조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이제 약해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둘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질문도 있어서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 요셉채님께서 발목 안쪽에 복숭아뼈와 발바닥 중간에 실핏줄이 보이고 빨갛고 파랗게 보이는데 복숭아하고 발바닥 중간에 발등까지 실핏줄이 빨갛게 보이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요? 일단은 본인이 좀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가보시는 거를 저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이 지금 사진에서는 잘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슬라이드에서는 이 하지정맥류의 가장 첫 번째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아주 가늘은 혈관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실핏줄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가서 진단을 해보면 역류가 있고 실핏줄만 있고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역류를 아까 말씀드렸던 중재시술 치료, 뭐 레이저 치료라든지 고주파 또는 배나실 아니면 이제 뭐 클라리베인이라는 그런 치료들을 받으시면 저는 실핏줄도 줄어들고 증상도 호전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VL님께서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셀룰라이트가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면 셀룰라이트 치료가 먼저일까요? 단순 미온 측면이 아니라 셀룰라이트 염증이 하나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셀룰라이트가
혈액순환에 이제 방해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하지정맥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저희가 설명드리긴 좀 곤란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훈구파파파님께서 엄마가 하지정맥류이겠죠? 류인데 저도 하지정맥류일까요? 걱정되네요. 시술 받기 싫은데 시술 받고 나서 다리가 더 아프네요. 시술을 이미 받으신 건가요? 조금 이제 제가 헷갈리는데, 증상이 비슷하고 그렇고 이제 그렇다면 어머니 나이쯤 됐을 때 비슷하게 이제 다들 발생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여자분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되게 이제 어머니가 하지정맥류가 심하고 다리가 아프고 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보면 어머니 그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출산 후부터 그랬어. 출산 임신했을 때부터 그랬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따님은 되게 이제 그 비슷한 정도 시기에 이제 출산하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적 요인하고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영도님, 저는 대전 유성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간 홍구파파파님 시술 받고 나서 다리가 더 아프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더 마음이 아픈데요. 그 시술 받았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더 긴밀히 이제 상의하셔서 혹시 다른 원인은 없는지, 다른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그 통증의 원인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하지정맥류에 의한 다리 붓고 무겁고 통증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다리가 무겁고 통증이 있고 이럴 때 꼭 하지정맥류를 의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오시는 그런 환자분들 중에는 실제로 근육 파열이 있는데 하지정맥류 같이 있어서 다리가 아프다고 오셨고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종아리 근육이 파열돼 있던 분도 있었고요. 또는 무릎 같은 게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게 하지정맥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질환이 있었던 거죠. 또 이렇게 다리 쪽, 뒤쪽 다리가 동시에 이렇게 당기거나 아프고 그런 분들 중에는 꼭 디스크 질환 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하지정맥 혈관들은 다 괜찮고 그래서 환자분의 이제 진찰을 했더니 오히려 이제 정맥 협착, 그러니까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리가 아프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하지정맥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가 다리가 아프고 이제 이런 혈관이 튀어나오는 원인들을 좀 정확하게 진찰을 하셔야만 정확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을 다 못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작은 주제로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